네, 오늘 작품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단테, 셰익스피어와 함께 세계 3대 시성으로 불리는 괴테의 소설이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1774년 출간되자마자 젊은 세대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괴테의 질풍노도 시기의 대표작일 뿐만 아니라 괴테의 명성을 일약 전 세계에 떨치게 한 작품이기도 하죠. 괴테가 25살 때에 불과 14주 만에 완성된 작품입니다. 괴테가 이 젊은 나이에 넘쳐흐르는 정열과 생생한 체험, 그리고 너무나 조급히 집필한 작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나 도덕적인 비난은 도외시한다고 하더라도 문학 작품으로서의 어떤 미숙함, 그리고 표현상의 생경함이나 조금 어색한 부분도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생명감과 순수한 열정, 그리고 자존감, 고귀한 인간성 등이 이렇게까지 단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 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아름다운 자연의 묘사는 주인공의 심적 상태와 교묘하게 융합되어서 한 인간의 생명력이 거대한 자연의 일부로 직결되고 있음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작품 속에서 베르테르가 즐겨 입던 노란색 조끼와 푸른색 연미복은요,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베르테르를 모방해서 자살 신드롬까지 생겨나기도 했고요.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게 되죠. 25살의 청년 괴테가 짧은 기간 동안 폭풍처럼 써내려간 이 작품은 친구의 약혼녀를 사랑한 괴테 자신의 실제 체험을 토대로 쓰여 더욱 강한 흡인력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자, 간단히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요. 어느 봄날 청년 베르테르가 변호사로서 상속사건을 처리하러 시골 마을에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베르테르는 법관의 딸 로테를 만나게 되고요.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그녀의 약혼자가 있었죠. 알베르트가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공사관 비서를 자청하며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그 사이 로테는 베르테르에게 소식도 주지 않고 알베르트와 결혼을 하게 되죠. 공사관 비서로 일하던 베르테르는 당시의 관료적 인습에 반항하다가 파면되기도 하고요. 사교계에서 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베르테르는 다시 로테를 찾아가지만 새로운 가정을 꾸민 로테의 따뜻한 보살핌은 그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죠. 그는 로테에 대한 희망 없는 사랑과 귀족 사회에 대한 울분에 휩싸여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절친한 친구 빌헬름에게 심경을 고백하는 편지 형식을 통해서 독자를 작품 속으로 더 강하게 몰입시키는 이 소설은 비록 개별적인 사건이지만 그 속에 보편적인 인간사를 이야기하면서 오늘날까지 고전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죠. 한번 인물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테르는 빌헬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말한 바와 같이 종교와 귀족들이 만들어낸 기존 질서에 반하는 인물이죠. 그는 마음에 늘 자살을 생각하고요. 사랑이란 것 또한 정해진 규율이 아닌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앞서간 인물로 그려집니다. 반면에 그와 대조되는 알베르트는 이성적이고요. 냉철하고요. 그의 우선순위는 늘 일이었죠.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지만 그녀에게 사랑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도 않았고요. 결혼을 사회적 의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의 약혼녀이자 베르테르의 마음을 흔들었던 여인 로테는 일찍이 어머니를 잃고요. 8명의 동생들을 돌보면서 자란 아가씨죠. 알베르투라는 공직자이자 촉망받는 청년과 약혼을 하지만 늘 외롭고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티에서 만난 베르테르라는 젊은 남자가 자신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감성을 깨워줌으로써 결핍을 채워나가게 되죠.
자, 이 세 사람은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질투하거나 그 사람을 통해 채우기도 합니다. 이들의 관계로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소설 내용의 전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들의 관계는 시대의 과도기적 상황을 응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1700년대 중엽의 유럽은 사회 전반에 깔린 종교라는 신념이자 이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점이고요. 베르테르는 부르주아 계급으로서 그 계급적 타파가 정의라 믿었던 인물로 보이고요. 알베르트는 기존의 사회 질서를 신봉하는 좀 보수주의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던 로테는 이성과 어떤 가성 사이에서 고뇌하는 시대의 과도기성을 좀 보여주는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베르테르는 결국 자살을 하죠. 유서에 자신은 천국에서 로테를 기다릴 것이고 남은 여생을 행복하길 바란다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러나 소설의 마지막 문장에서도 쓰인 것처럼 당시의 발상으로는 자살이란 신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이었죠. 그래서 성직자들의 가호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단순히 사랑을 잃고 슬퍼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물론 읽힐 수도 있겠지만 죽음마저 세상의 규율이 아닌 자신의 선택을 취함으로써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통해서 베르테르의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광적인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가인 괴테도 많은 여성들을 만나 사랑을 했죠. 또 여인들이 작품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괴테에게 선생님이 쓰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영향을 받아서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괴테가 난 그걸 쓰고 난 후 슬픔에서 벗어났는데 라고 했다는 에피소드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베르테르를 통해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고 또 베르테르처럼 열정적인 사랑에 대해서 또 만약 나의 사랑이 베르테르처럼 사회 규범에 위배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랑에 대해 좀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